한국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저출생과 고령화입니다. 먼저 저출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출생이란 말 그대로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아이 수가 0.8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하면서 나타나는, 즉 산모 인구가 많아 아이도 많이 출생해 보이는 통계적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주거 비용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집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려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양육과 교육 비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교육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느낍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면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부모 세대는 아이에게 이러한 환경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아이 낳기를 주저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고용 불안과 장시간 노동 문제입니다. 취업이 어렵거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여전히 일부 직장에서는 개인을 희생시키는 근무 문화가 남아있어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삶의 필수적인 과정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개인의 삶과 자기 발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저출생과 함께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의 대부분이 노인으로 이루어진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이나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 이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많아지면서 요양시설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노인 돌봄 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사와 의료 인력의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의대의 높은 인기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의사는 만성적으로 부족한데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명문대 입학을 목표로 두기보다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연금과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집값 역시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해 빈집이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산업화와 기술 발전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다면 이러한 성장세가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으로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 곳곳에서 예전보다 활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의 분위기와 경제의 활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가 중국, 인도보다 혁신을 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정체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을까요?